자,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원가의 분류를 배웠어요. 원가를 분류를 배운 이유가 바로 우리가 원가 모형을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또 오늘 이 시간에는 뭐를 이해하느냐면요, 제조원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상품처럼, 그러니까 희생을, 그 상품을 사면 희생액이 돈이 나가잖아요. 그 가지고 책정이 되는 게 아니고, 제조원가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을 좀 아셔야 되는데, 흐름은 보통 이렇게 돼요. 원가를 투입하잖아요. 이 원가 요소 3개 있잖아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뭐 제조 간접비 같은 걸 막 투입하죠. 이 3개를 뭐라고 하냐면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해요. 알아야 되죠? 아까 전에 3개를 투입한 원가,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요. 그럼 투입하면은 변형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그죠, 밀가루 상태라면 얘는요, 제공품은 지금 막 빵이 되는 그죠, 과정에 있는 거, 아직 미완성품인 제공품이라고 해요. 공정에 존재하는 것. 완성품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완성이 되면 제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려나가면요. 그럼 매출원가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모형이 머릿속에 있죠. 흐름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흘러가는 모습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숫자 있죠. 숫자들의 총 있잖아요. 숫자들의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숫자를 다 모아가지고 결론적으로 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태가 그죠, 완전히 나중에 있죠. 다 팔린 후에 완전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월 1일 날 어땠는데 동영상처럼 뭐예요? 매입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를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이랬는데 어떻게 변화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걸 기초 과정은 해요, 제가. 그 과정은 안 하고요. 좀 아니까. 요거를 그대로 적을 거예요, 제가. 요 얘기를 여기다 바로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지 마세요. 이 숫자를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할 거라고요. 메워 나가는 모습을 보라고요. 흐름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결론을 보고서 뭐가 중요한지 제가 중요한 점을 포인트를 드리면 그 점을 익혀가지고 어떻게 이걸 뽑아내는지, 그죠? 공식을 외우지 않고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요쯤 할까 싶은데요. 요쯤 할까? 여기 빈 여백이 없나? 빈 여백이. 여기 할까? 여기 좀 할게요. 여기다 할게요. 여기 빈 여백에다가 3개를 다시 그릴 거예요. 좀 크게 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적지 마세요. 그냥, 그죠? 그 위에 있는 걸 같이 적을 거니까 보면 돼요. 보면 돼요. 상계정 하나, 둘, 셋 이렇게 크게 해볼까? 3개 하지 보겠습니다. 세 가지 그죠? 이건 너무 기네. 자, 원가를 그죠? 원가가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는 계정이 있어요. 이 발생을 나타내는 계정이 원재료 계정이에요. 원재료 계정. 원재료 계정 발생. 그다음에 이제 변형이 중요해요. 요 모형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지금 현재 제조원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공품 계정이에요. 제공품 계정이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되어가지고 소멸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그걸 나타내는 계정이 제품 계정이 돼요. 저게 전부 다 재고예요. 다 재고 자산이죠. 차변은 뭐냐면 입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변은 입고. 들어온 걸 적는 거고요. 대변은요, 출고를 적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적고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적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들어온 거 적고 나간 거 적고, 그죠? 그러면 얘는 여기 들어오고 적고요. 그죠?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투입이 되잖아요. 그죠? 입고가 되잖아요. 입고요. 이거는 출고가 되잖아요. 출고 이렇게 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오고 입고되고 또 나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산출. 투입 입고되고 그 다음에 출고될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들어오고 적고 나간 거 적고, 그죠? 이런 원가 들어온 거 적고 나간 거 적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의미를 아시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제공품의 이름이 완성품이 아니에요. 제공품은 미완성품이에요.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제자.
제공품 이렇게 적잖아요. 공정 중에 아직 완성되지 않고 존재하는 물품. 제공품은 미완성품이에요. 제품은요, 완전히 만든 거, 완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공품은 아직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인가? 미완성품이야. 미완성품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work in produc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WIP라고 하는데요. 공정 중에 아직 있는 거라고요, 아직. 그럼 제품은 완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완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용어가요, 보통 여기가 제공품이 그죠? 공정을 담당하는 라인이란 말이야. 생산한 라인이니까 입고보다는 더 그 용어에 그죠? 더 부합하는 용어를 써요. 입고라고 하기보다는 원가를 만드는 거니까 입고라고 하기보다는 투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원가를 투입한다 이 말이야, 투입. 입고란 말이 원가가 입고되었다는 말보다는 투입했다는 게 더 그죠? 원재료는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지만 이 공정은요, 공장의 생산 제조 공정이니까 원가가 들어오고 나갔다, 이게 더 훨씬 더 잘 맞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입고라고 안 하고요, 원가가 입고됐다 안 하고 그냥 투입되었다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그리고 원가가 나갔다, 원가가 출고되었다 안 하고요, 산출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걸 이렇게 출고를 안 하고요, 산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투입한 원가 측면, 이쪽은요, 원가가 투입해서 만들어진 측면, 산출물, 투입과 산출, 이런 말을 제조원가에서는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같은 용어인데 더 부합하는 용어로 이건 투입 측면, 이건 산출 측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초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마음속에 여기 기초가 있고, 기초가 있잖아요. 기초. 이것도 기초가 있어요. 기초가 있어요. 1월 1일 날 시점이에요. 자, 1일 1일 날 공장에 출근해요. 그 모습을 그려봅니다. 공장에 딱 출근해가지고 공장에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럼 공장 안에 보면 재료 창고가 있어요. 재료 창고도 있고 제품 창고도 있고 공정 라인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원재료 창고 있죠. 원재료 창고에 문을 쫙 열어봐요. 보니까 전기에 아직 투입하지 않고 남아있는 재고가 있더라 이거죠. 그 10만 원 있다고 가정할게요. 10만 원. 10만 원 딱 있어요. 그럼 10만 원 있는 상태야. 들어온 거예요. 여기다. 전기로부터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있고. 그리고 이제 뚜벅뚜벅 끌어가서 공정 라인이 있죠. 여기서 저까지가 공정의 라인이라고 가정할게요. 여기서 투입해서 저쪽에 라인까지 가면 완성이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라인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라인 위에 전기에 만들다 만 거 있죠. 전기까지 작업하다 만 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 제공품 있잖아요. 요 금액 있잖아요. 아직 미완성된 반죽 정도의 상태가 있더라 이거죠. 그걸 보니까 20만 원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렇죠? 2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끌어가지고 공정이 완성되면 어디로 입고될까요? 당연히 제품 창고로 입고되었다가 전화 받아가지고 주문받으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뚜벅뚜벅 끌어가서 제품 창고 문을 열어봐요. 그 카운터를 해보니까 팔다만 거 있잖아요. 완성품 팔다만 게 있더라 이거죠. 그 50만 원 있다고 가정할게요. 기초 50만 원 이렇게 있는 상태야. 저 이해되죠, 그죠? 요 1월 1일 날 시점에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재료가 없네? 재료를 매입해가지고 투입해야 되니까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에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했어요. 단기에 매입을 해서 매입한 거는 90이라고 가정할게요. 90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자, 원재료 창고에 들어있었던 금액은 얼마일까요? 100만 원 되겠습니까? 내가 기초에 100만 원, 10만 원 있었고 단기에 매입한 거 90이 있으니까 차변이 뭐예요? 입고된 총 합계는 얼마예요? 100만 원 되는 거죠, 입고. 그렇잖아요. 입고된 거는 총이죠. 100만 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차 규정의 원리에 따라 이 금액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것도 100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공정이 계속 있죠. 재료 빼가지고 투입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말에 딱 스톱해가지고 원재료 창고 다시 가봐요. 문을 열어봐요. 그리고 투입하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재고. 그걸 카운트 해보니까 20이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충분히 이해되죠? 20이다 이렇게 보면 기말이 20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80만 원의 정체는 뭐죠?
창고에 100만 원 들어있었는데 20만 원이 투입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80만 원의 정체는 투입한 원가가 되죠. 재료의 소비액 되는 거 아니에요? 재료를 소비한 금액이잖아요. 이건 출고된 거니까. 맞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결산하면서 내년도로 대체될 놈이고, 그러니까 없어질 거고, 요거에 지금 바로바로 투입한 놈이잖아요. 재료의 소비액 아닙니까? 재료의 투입이 되죠. 요 위에 있는 원가가 뭐냐면 투입한 재료비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직접 재료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원가 요소 직접 재료비, 직접 제조간접비 했잖아요. 이게 바로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대변에 위에 있는 거는 직접 재료비가 돼요. 직접 재료비가 여기 금액이 얼마예요? 80이구나? 딱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80만 원 뽑아내라면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걸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창고에 들어있던 금액 얼마예요? 찾아봐서 100만 원 있구나. 투입되지 않고 남아있는 기말 원재료가 빼니까 뭐야? 20을 빼니까 투입한 원가. 80만 원이 투입한 원가잖아. 이게 뭐 산수지, 얘를 뭐 공식을 외운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초대한테 물어봐도 알겠습니다. 100만 원 있었는데 20만 원, 그죠? 투입하지 않았으니까 투입한 원가는 100만 원이지. 투입한 재료비가 뭐야? 직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공품 있죠? 공정 라인에 여러분들이 관리자라고 생각하세요. 공정 라인에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딱 보세요. 여기 딱 있어요. 전개 만들어만 거 20이 있는데 저쪽에서 뭐야? 술에다가 얼마를? 재료를 80만 원치 있죠? 싣고 와서 우리 공정에 들이붓더라 이거죠. 맞죠? 그죠? 들이붓고 가더라 이거죠. 그럼 내 입장에서 봐는 제공품 라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라인에 원가를 투입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투입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입이라고. 투입한 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직접 재료비가 되겠죠? 여기 투입한 원가 직접 재료비가 80만 원 되겠습니다. 80만 원 되고,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제품을 못 만들잖아요. 원가 요소가 2개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사람의 인건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가 투입해야지 우리가 제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요 자료가 있는데 직접 노후비는요 100만 원, 제조간접비는요 200만 원이라 가정해 봅니다. 200이라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공정에 투입한 원가는 이 라인에 공정에 들이분 원가는요, 투입한 원가는 다 합해서 400이 되는 거예요. 400이 되는 거잖아요. 400만 원 돼요. 근데 요거 퀴즈 하나 알아야 되는데 지금 3번째 얘기하는데 요 3개의 합계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3개의 합계를 뭐라고 합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의 합계를 뭐라고 하죠? 단기에 투입한 총재종가. 단기 총재종가잖아요. 그렇죠? 3개 합계를 뭐라고 합니까? 단기 총재종가.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죠? 단기 총재종가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3개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합계를 단계에 투입한 총재종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0만 원이 이 라인에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쉴 새 없이 라인이 가동이 됩니다. 쭉 해서. 그래 공정이 진행했다가 투입한 원가 중에 계속 가공해서 저 끝까지 가면요, 완성이 되고 입고되고 제품 창고로 입고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말에 라인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아직 뭐예요? 그 라인을 세우는 시점에 아직 완성되지 않는 공정이 있는 기말 제공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카운트 해보니까 5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50만. 기말은 5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50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가 투입한 공정 라인에 투입한 원가는 400이에요. 그런데 기말에 아직 있죠. 완성이 되지 않는 원가는요 50이란 말은, 그럼 350의 정체는 뭐죠? 완성품 원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단기에 400 투입했고 미완성은 50. 그럼 완성은요? 그러면 350이 됐다는 거잖아요. 걔 원가가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예요.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예요. 단기에 만든 원가 3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여러분들 헷갈려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하고 단기 총 제조 원가하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 용어가 비슷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공식을 막 가르쳐줘서 공식을 외운다고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포기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전공하게 됐는데요. 더 진학을 해서 더 하다 보니까 이걸 전공하게 됐는데, 그때 정말 작정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보니까 이걸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외우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차이가 나잖아요. 뭐 차이가 납니까? 얘는 제품하고 이거는 뭐가 되죠? 차이 나는 거는. 단지 차이 나는 건 이건 총자고 이거는 제품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제품이라는 거는 산출물이에요. 제품은 만든 거잖아요. 투입한 물건이 아니라도 산출물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변에 뭐가 와야 돼요? 산출물은 제품이 와야 된다고요. 이쪽 자리가 뭐예요?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투입한 원가죠. 총을 쏘잖아요. 총을 쏜다고 하면 뭐야? 투입한 원가라고요. 총 원가는 뭐야? 투입한 원가다. 총을 쏘잖아요. 그죠? 그럼 투입한 원가. 요거는요, 산출물 원가. 요거는 그냥 집에 연 거고, 완성된 거는 제조원가, 제품 제조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이 라인에 투입한 원가 400이야. 그런데 미완성된 거는 50이니까. 그럼 완성본가인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냐? 350이 완성됐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갈까요? 제품 창고 입장에서는요, 여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품 창고의 관리자라고 보면 돼요. 그럼 딱 있으면 만들어진 있죠. 350이 쫙쫙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에 입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단기에 입고가 될 거라고요. 단기 제품 이렇게 올 거라고요. 350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400만 원의 정체는 뭐냐면, 이 400을 뭐라고 하냐면 판매 가능 재고라고요. 여러분들, 재고 세계 중에 팔 수 있는 건 뭐죠? 이거 팔 수 있나요? 원재료? 못 팔아요. 제공품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아요. 팔 수 있는 재고는 바로 제품에 있죠. 요 금액 400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 가능 재고 금액, 판매 가능 제품 금액, 재고 금액이라고 불린다. 판매 가능 제품 금액, 재고 금액. 요렇게 불린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40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말에 있죠. 딱 다 마감하고 제품 창고 문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팔리지 않는 있죠. 재고를 조사해 보니까 100만 원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기말이 얼마예요? 100만 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팔 수 있는 금액이 400인데 안 판 거가 100이니까 팔린 건 얼마란 말이에요? 그럼 300이라는 거잖아요. 300이 뭐냐면 바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에 대한 원가, 여기 바로 매출 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는 50%의 마진을 붙여 파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면요. 매출액은 얼마가 되겠까요? 매출액은 450. 그죠? 여기에 대한 요거 제품 만들 때 들어간 원가는요. 요 판 있잖아요. 판매한 제품의 원가는요. 300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50% 마진을 붙여가 팔았다면 여기 50% 붙이면 450이 되잖아요. 매출액은 450, 원가는요. 300, 마진율은 15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두 개부터 먼저 확인해 보죠. 자, 단기 총제조원가는 아시겠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있죠. 투입한 총제조원가 알고요.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은요. 그죠? 제품 창고에 들어있는 총 금액을 얘기한다. 그걸 알면 제가 파랗게 쓴 거 있잖아요. 파랗게 쓴 걸 알아야 돼요. 시험은 이걸 물어봐요. 파랗게 쓴 걸.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해보세요 하면 T를 그려가지고 이 구성 요소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 매출원가를 구하려면 기초가 있고 단계에 있죠. 완성품원가가 들어온 거에서 이거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보통은 등식법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최고 힘들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란 이꼬르 기초 제공품 원가에서 뭐야? 더하기 단기에 투입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를 더하고 그 다음에 빼기 뭐예요? 기말에 제공품을 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다. 이렇게 등식법 있잖아요. 넌. 아니 그걸 보고 있으니까 뭐야 이거. 그러다가 단기 총제조원가를 보니까 두 개 비슷하고 뭐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잘 안 헤어진다고요.
그러다가 뭐야? 시험이 다가왔어. 도저히 안 해줘. 내일 시험 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뭡니까? 책상 위에다가 적어놨어 이렇게. 그래서 컨닝한다고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컨닝한다고 적어놔서 이제 시험에 나올 건데 갑자기 조교 선배가 와서 자리를 막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줄 알고. 그러면서 느낌이 뭐냐면 내가 왜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되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뭐를 좀 알아가는 재미가 없잖아요. 외워야 된다? 되게, 그죠? 짜증 나더라고요. 그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돼요. 차변을 일단 알아야 돼요. 차변에 내 얘기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원재료에 들어있었던, 창고에 들어있었던 금액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초랑 단계 매입한 거 더하면 창고에 들어있었던 거지. 그러면 뭐를 빼면 돼요? 기말의 원재료를 빼보세요. 기말의 원재료를 쫙 빼면 뭐가 되죠? 직접 재배가 되는 거예요. 자, 제공품에 차변 있죠? 차변 다 더해요. 구성을 알아야 되죠. 기말에 제공품을 빼면 여기 뭐가 되죠? 단기의 완성보험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자, 그 다음에 요거 제품 계정에 차변을 다 더해요. 그 다음에 뭘 빼면 돼요? 기말의 제품을 빼면요. 매출원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흐름을 안다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기말의 원재를 빼면요. 기말의 원재를 빼면은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기말의 제공품을 빼면요. 제공품 계정,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는 거예요. 기말의 제품을 빼면요.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흐름을 이해해서 있죠. 그걸 등식법으로 외우지 말고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걸 알고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봐서 요 얘기가 어디 있냐면요. 요거를 문제를 풀려면 이게 흐름을 알아야